통과된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한 국정원법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현 정권의 알레르기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국가보안법상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박탈하고 이거를 경찰에 넘겨주는 것인데, 현 정권 출범 초기부터 이거를 입법 강행 처리하다가 야당의 반발을 해서 못했는데요. 결국 이번에 176석을 확보하면서 강행 처리에 나섰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데 3년간 시행을 유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이 국내 정보라고 하는 부분, 즉 국내 정보 활동을 완전히 전면 폐지시킨다. 이래서 이 국내 정보 활동 부분 삭제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 정부의 제적의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서 요구할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고, 대신에 그동안의 대외안보정보원 이런 식으로 바꾸려다가 야당의 반발에 결국은 이름은 국가정보원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제가도 이미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국가정보원에서 이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는 김정은이 3대 세습처제의 꿈에도 소원이 바로 이 국가보안법 철폐, 그 다음에 국정원의 폐지인데요. 국정원에 주었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국정원의 폐지나 마찬가지 효과를 주는 것으로 김정은이는 해석하고 있고, 결국은 김정은이의 꿈에도 소원인 국보법도 폐지시킨 거나 마찬가지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간첩이 어디서 주로 많이 나옵니까? 해외 우회 침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해외 정보에 관한 가장 방대한 정보 인력과 그 다음에 정보 축적 이런 첩보, 그 다음에 정보 역량을 가지고 있는 데가 바로 국가정보원인데, 이런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빼다가 이 경찰로 준다. 그러면 경찰에서 해외 정보 수집 능력과 공작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절대로 해외 정보기관들이 이 정보기관들과의 합동 공작을 통해서 해외로 통해서 우회적으로 침투하는 간첩을 잡아내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그 능력을 싹둑 잘라버리는 것이다. 기가 막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김정은이 앞으로 이제 1년 한 4, 5개월 남았는데요. 현 정권 남아있는 동안에 김정은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정상회담을 통해서 선거에 활용하겠다고 하는 선거 전략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매우 안보를 위협하는 정권의 속성이 결국 나타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반드시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공수처보다도 더 훨씬 위중한 이 사건이 바로 국정원에서의 대공수사권 폐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별도로 이 대공수사권을 왜 국정원에서 폐지하면 안 되는지 이미 여러 차례 방송을 해드렸지만은 다시 별도 방송을 편성해서 상세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은 이와 관련해서요, 5공화국 시대의 부활이다.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정보와 수사 기능이 재결합하게 되는 것인데, 박종설 전 고문치사로 악명 높은 남영동 대공분실을 운영한 50 시절의 치안본부 보안국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잘 아시다시피 바로 앞에서 제가 윤석열 장모 기소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이 윤석열 장모 그동안에 이 요양병원 설립과 관련돼서 이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거기에 윤석열이 개입했다는 근거는 일체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이성윤이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장모를 기습적으로 오늘 이렇게 기소한데 그 배경이 궁금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변호인들이 이번 윤석열 장모 사건과 관련된 법적 이 반론을 제기하는 이 서류, 반론서를 가지고 의견을 내는 것을 내일까지 내달라. 이렇게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루 먼저 기습적으로 발표했어요. 뭔가 이 배경이 석연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이성윤이가 이 강압을 해가지고 결국은 장모를 기습적으로 기소했다고 합니다. 이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 기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상당한 이견이 있었는데, 결국 기소하도록 밀어붙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성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성윤이가 이 장모를
기소하는 사이에 윤석열 총장은 오늘 중대재해로부터 위협받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이런 요지로 오늘 이 재해 범죄를 수사한 그러한 검찰 인사들과 두 번째 간담회를 가졌어요. 거기에서도 공정한 검찰, 공정한 수사를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추미애가 방금 전에 윤석열 비위가 확인됐다 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걸 보면 바로 추미애가 각본에 짜놨던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서둘러서 윤석열 장보 사건을 기소처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내부수사팀의 이 반발을 무릅쓰고서 강행했다. 이런 의혹이 충분히 상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금 전에 추미애 장관이 발표한 법무부 브리핑 내용 요 압축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내용문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 장관이 핵심은 바로 뭐냐면 징계를 청구합니다.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리고 직무 배제 조치를 내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추 장관이 발표한 핵심은 바로 뭐냐면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서 직접 감찰을 진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 검찰총장은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 첫 번째로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이 있었다. 두 번째,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를 위반했고 감찰을 방해했다. 세 번째가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것이 이게 핵심 압축 내용입니다. 자, 이거에 관해서 우선 추미애가 오늘은 6시 5분쯤에서 직접 이 브리핑을 통해서 기자실을 찾아와가지고 직접 브리핑하면서 사상 초유의 직무 정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내용은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내용 추미애가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그간 법무부는 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 그 다음입니다. 윤 총장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조사 관련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이것이 지난 17일 날 있었던 평검사 2명을 보내서 대면 감찰을 하겠다는 것을 거부했다는 얘기겠죠. 정치적 중립에 관한 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이에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총장의 직무수행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오늘 징계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했다. 이렇게 지금 브리핑을 통해서 직접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일 날입니다. 17일이 아니고 19일입니다. 19일 날 추 장관은 평검사 2명을 대검찰청으로 보내서 윤 총장을 상대로 대면 감찰 조사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감찰권을 탈법적으로 활용하는 데 이어 이제 징계권까지 휘두르고 있다.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계 인사들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착수와 직무배제 및 억지 감찰 등을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본래 여권 안에는 시나리오가 다 써져 있다. 그건 바로 뭐냐? 이번에 감찰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더라.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박범계가 조금 전에 제가 이 앞방송에서 박범계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박범계가 이 근거를 가지고 윤석열의 운명이 연말 또는 연초에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